YMCA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사들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YMCA가 창설된 지도 올해로 179년이 되었습니다. YMCA는 지구 시민운동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44년 런던에서 시작된 YMCA 운동은 1855년 파리에서 세계 YMCA 연맹을 창립하였던 것입니다. 1955년 파리에서 세계 YMCA 연맹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7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제연합, 즉 UN 회원국은 50개국 정도였습니다. 현재 YMCA는 12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UN 다음 가는 국제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YMCA가 창설된 후 소수의 국제기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1920년에 아주 중요한 국제연맹 The League of Nations이 조직되었으나 20년 정도 존속하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국제연합 UN이 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크고 작은 시민운동기구가 개신교를 중심으로 영국, 유럽, 북미주에서 생겨났지만 흐지부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시프턴에 의하면 1232년 런던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과 도덕적 성품 함양을 위한 단체들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기도회와 성서 연구 등을 하면서 모임을 지속해왔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98년 런던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조직이 생겨났고 1758년에는 40여 년 동안 버티다가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729년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한 추종자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는 혼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함께 이 일을 성취시킬 추종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동생 찰스 웨슬리와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성의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빈틈없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메소디스트, 즉 주기적으로 만난다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신성회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믿음의 생활화를 강조하면서
교회 밖 현장을 중시하는 사회복음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19세기는 스팀 엔진의 발달로 교통이 크게 원활해졌습니다. 전신의 발명은 통신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1840년에는 런던은 매우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수답게 런던은 세계 중심 도시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런던은 상업 중심의 도시가 되었고 세계 자본이 몰려오는 복합 도시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런던은 산업화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환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 문명의 폐해는 간과해서는 안 될 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세계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가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히치콕, 로저스라고 하는 포목회사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YMCA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YMCA 운동의 기원과 배경을 보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YMCA 운동의 시작은 1844년 6월 6일 조지 윌리엄스의 주도로 12명의 동지들에 의해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동료들의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쭉 12명을 제가 거명하는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이들로부터 감리교, 영국교회, 이건 성공회입니다. 장로교, 독립교회, 이 네 교회에 속한 사람을 12명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평성을 유지했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인 제임스 스미스, 이 사람은 J.D. 오웬스 포목회사에 소속되었던 사람입니다. 11명은 말하자면 히치콕 로저스 포목회사 사람들이고, 한 사람 제임스 스미스는 J.D. 오웬스 포목회사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제임스 스미스를 특별히 초청하여 창립총회 사회를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영적, 지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형 잡힌 젊은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서연구와 기도회, 그리고 토론회와 독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의 룸메이트인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이 단체 이름을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로 명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서 YMCA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YMCA 운동의 성장 배경에는 조지 윌리엄스의 헌신적인 열정과 신실한 신앙심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히치콕 앤 로저 포목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타고난 성실성과 근명성이 회사 대표인 조지 히치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주인인 히치콕은 1853년 그의 딸 헬렌을 조지 윌리엄스와 결혼을 시키고 회사의 운영을 조지 윌리엄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윌리엄스는 회사 대표가 되어 히치콕 로저스 회사를 크게 발전시켜 일약 사회적인 명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YMCA를 부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YMCA가 회원 중심의 운동체가 될 것과 반드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초기 YMCA 회원들은 집을 떠나 객지로 나와 포목상회에서 고용되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크리스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기도회와 서연구에 집착하였습니다. 초기 회원의 범위는 포목상회에서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일반 직장인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기도주간, Week of Prayer, 그리고 YMCA의 상징적인 행사로 기도주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YMCA는 그라스루트를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기초 단위의 운동체인 YMCA는 밑으로부터 위로 이어지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였습니다. 많은 지역 YMCA는 연합회라는 상위 조직을 두게 되었는데 전국 연맹을 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실행위원회 그리고 임원진들을 선출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런던 YMCA의 구조적 체제 안정은 세계적인 표본이 되었습니다. 런던 YMCA는 초창기에 3대 지주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두 번째, 보편적으로, 셋째, 선교적으로 성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운동을 펴나가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1845년 급료를 받는 전임 실무자로 토머스 해리 탈튼을 임명하였습니다. 탈튼은 YMCA 회원 확장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등을 운영의 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탈튼은 런던 YMCA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지역 YMCA 창설과 조직 확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런던 YMCA는 모임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빌딩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회원들은 빌딩을 오가면서 예배와 기도회, 성서 연구회, 독서회, 그리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빌딩의 공간에는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친교와 모임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에 손실이 생길 때는 임원들이 나서서 기업이나 부유층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메꾸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YMCA 생존의 기본적인 운영 전략으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846년부터 시작한 런던 YMCA의 The Exeter Hall Lecture는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려 20여 년간 이 강연회가 지속될 만큼 회원들과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YMCA 운동을 크게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YMCA 운동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851년에는 카나다의 몬트리올과 미국의 보스턴을 포함해서 북미 대륙으로 확산해 나갔습니다. 1855년 전후에서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또 스리랑카, 인도 등지로 확산해 나갔습니다. 조지 윌리엄스와 십턴은 1855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YMCA 연맹 창설에 크게 준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파리 대회의 중심 인물로는 스위스 출신의 장 앙리 듀낭입니다. 주 듀낭은 1852년 11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 YMCA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855년 8월 20일에서 22일 파리에서 세계 YMCA 연맹 창설할 때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한 분입니다. 그는 윌리엄 랜든과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서 1850년 8월 9일 8월 9개국으로부터 99명의 젊은 대표들이 모여 세계 YMCA 연맹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런던에서 시작한 YMCA가 자기 생전에 국제적인 기구로 세계 연맹이 탄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런던, 파리, 제네바, 보스턴, 몬트리올,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인도, 실론, 이쪽에서 독일 대표들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파리 대회에 참석한 인물들은 네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식인, 교육자, 기업인,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당대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조지 윌리엄스, 또 프랑스에서 쿡, 스위스에서 맥스 페롤, 미국에서 스티븐스, 독일에서 넬슨, 이런 사람들이 창립 총회를 이룩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앙리 듀낭, 또 윌리엄 랜든, J.P. 쿡, 그리고 조지 윌리엄스의 합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총회는 파리 기준, 또 파리 베이시스를 채택함으로써 YMCA 목적문을 설립 정신으로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다음은 파리 기준 전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 청년회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55년 8월 22일 세계 기독청년연맹 창립총회에서 채택을 했고 10년 후 1955년 8월 파리에서 100년 세계대회에서 재확인했습니다. 1878년 세계 YMCA 연맹 국제중앙위원회가 조직될 때 런던에서 윌리엄 십톤이 급여를 받지 않고 세계 YMCA 연맹 간사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런던 YMCA로부터 급여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79년에는 세계 YMCA 연맹 본부를 제네바에 두게 되면서 급여를 받는 초대 총무로 찰스 포먼드를 초청해서 취임시켰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당신은 모세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세계 YMCA 연맹은 운동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장, 인시그니아를 채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17장 21절 그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that they may all be one 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평화를 상징하는 팍스라는 글자를 함께 넣었습니다. YMCA 일치운동, YMCA는 일치운동, 유니티, 형제, 그리고 에큐메니즘을 균형 있게 이루고자 초기부터 힘을 모았습니다. 1891년 미국의 스프링필드, 이건 YMCA 대학교입니다. 루터 굴릭 교수는 빨간 삼각형 트라이앵글 이 상징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퍼뜨린 인물입니다. YMCA의 영적, 지적, 그리고 신체적, 스피릿, 마인드, 바디 이걸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전형적인 인격을 겸비한 인물을 표시하는 뜻으로 1895년에 정식으로 인시그니아가 YMCA 배지가 되었습니다. 존 알 마트는 미국 학생 YMCA 전국 연맹 총무로 활약한 분인데 리처드 모스가 은퇴하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 YMCA 창설 5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YMCA 연맹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조지 윌리엄스가 YMCA 전반 반세기를 지배했다면 후반 반세기는 존 알 마트의 시대였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YMCA 학생 YMCA 운동은 1855년부터 1860년에 이르는 동안 심령부흥의 운동으로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당대의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 또 찰스 페니 이런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통한 선교의 열정을 뜨겁게 불타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청년과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들도록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노스필드의 마운트 허먼에 있는 무디스 인스티튜트에서 무디와 루터 위셔드와 리처드 모스가 함께 모여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선교에 전심전력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1886년 학생 심령 부흥회가 허먼스에서 열렸을 때 전국 96개 대학에서 25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동안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무려 100여 명이 해외 선교사에 자원하기로 서약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존 알 마트, 데이비드 맥노우니, 존 스위트, 로버트 윌더, 메이론 클라크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초 선교사로 한국에 온 호레이스 그란트 언더우드, 헨리 제럴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도 이때 결심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던 분들입니다. 데이비드 맥노우니는 존 시프트, 또 메론 클라크 이런 사람들은 인도와 일본과 브라질 YMC 총무가 되어가지고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1877년 루이빌에서 개최된 학생 YMCA 전국 대회에서 존 알 마트가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 위셔드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국제 선교에 앞장서기로 동지가 되기로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마트와 위셔드는 함께 비서구 기독교 국가의 복음 전도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참가 학생들이 세계 여러 비기독교 국가에 전도할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대륙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매우 고무되었던 것입니다. 루터 위셔드 이분은 세계학생기독교연맹을 1885년에 세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1895년에 드디어 존 알 마트가 스웨덴에서 위셔드의 꿈을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이루었습니다. 마트는 이 기구의 총무로 취임한 이후에 에큐메니컬 지도자로 크게 활약하면서 종횡무진 에큐메닉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디낭은 1863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최초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개최한 인물입니다. 1948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창립자 디낭의 생일인 5월 8일을 세계 적십자사 그리고 적신월사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디낭은 1901년 YMCA와 적십자사 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 첫 번째 공동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지 윌리엄스는 1894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기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존 알 마트는 1946년 멕시코와
러시아와의 전쟁 난민 구호 캠페인 특임을 이제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고 2억 달러를 모금하여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공헌과 YMCA 운동에 헌신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1946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세 분은 YMCA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할 그런 자랑스러운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 YMCA 연맹. 초기 아시아 YMCA 설립에는 조날 마트, 루터 위셔드 이 두 분의 공로가 큽니다. 위셔드는 미국 선교사로 1888년 5월 1888년 5년 가까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YMCA 운동을 창립했던 것입니다. 위셔드는 1888년 12월 18일 미국을 떠나 일본을 향해 왔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상주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YMCA를 소개하고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아시아는 불교, 힌두교, 유교, 신도교 등 많은 그런 종교가 뒤섞여 있는 대륙입니다. 위셔드는 일본의 학생 YMCA를 조직하였고 1889년에는 12개의 학생 YMCA 소속 회원을 모아 합동 수련회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시청년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학생 YMCA는 데이비드 맥노니가 중심이 되어 35개 YMCA 대표들을 체나이로 모아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891년에는 인도 YMCA 전국연맹을 결성하게 됨으로써 비서구권 최초의 전국 조직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891년에는 세계 YMCA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중국과 일본 YMCA가 세계 YMCA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YMCA 지도자로는 B.S. 아즈라야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에딘버러 대회 때 초청받아 강의를 했던 분이고 아주 유명한 리더입니다. 학생 YMCA에 이 사람이 조력 간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첫 번째 인도 성공의 주교로 서fun받은 분이 아즈라야입니다. 그 밖에 KT 폴, 그 다음에 SK 다타, 그 유명한 다타 자동차 회사, 이들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위셔드는 1889년에는 위셔드는 1889년에서 1890년 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기록을 우리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중국 YMCA가 15개의 시청년회로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개는 학생 YMCA이고 3개는 새로 조직을 마친 상태였다. 이걸 포함해서 15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날 마트는 중국을 방문한 인상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개종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트는 위셔드가
YMCA 조직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학생기독교 운동의 지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1933년 필리핀의 바기오에서 아시아 최초로 YMCA 지도자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아시아의 현안을 분석하고 YMCA가 해야 할 6대 과제를 다듬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YMCA 연맹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1949년 방콕에서 제2차 아시아 YMCA 지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 YMCA를 결성하였습니다. 아시아 YMCA는 상호 친교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튼튼히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된 YMCA, 아시아 YMCA 연맹은 1953년 바기오에서 제3차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성의 강화, 지도력의 강화, 문서활동의 강화, 상호교류의 강화, 세계적 윤리, 세계적 운동성의 강화, 교육과 기술 향상의 강화, 국제적 협력의 강화를 아시아 YMCA 운동의 과제로 택했습니다. 중국 YMCA에 걸출한 지도자 융시우차는 그는 1949년 아시아 YMCA 연맹 사무국을 홍콩에 개설하기로 합의하는데 지도력을 이끈 분입니다. 그는 1950년부터 초대 상임총무로 홍콩 사무국에서 부임해 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상임총무들이 홍콩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남부원 사무총장이 금융의 도시 홍콩에서 평화의 도시 제주로 사무국을 이전해가지고 확장하는 운동을 지금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사무국이 옮겨올 것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은 아시아에서 이수민 사무총장과 바트샤 사무총장을 세계 YMCA 연맹 사무총장으로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 서광선 교수가 세계 YMCA 연맹 회장을 역임하였고 박재창 교수가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